오랜만에 하는 건데 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배너네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배너 만들기가 과제네요. 자, 크기는 이미지 복사하면 되니까 자, 뉴.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지금 여기 세일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그 밑에 리플렉션 된 거 보이시나요? 반사되어서 있죠. 자, 글씨를 한번 써보죠. 글씨 이전에 바탕이 이거네요. 자, 바탕을 만들어 볼까요? 자, 갖다 놨습니다. 크기가 안 맞죠, 그죠? 크기를 맞추는 단축키는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기억나시나요? 프리 트랜스폼. 그러면 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가 이제 색상을 조금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그럴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밝기를 조금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는 닷지 툴이나 번 툴을 이용한다는 거죠. 닷지 툴의 단축키는 알파벳 O입니다. 닷지 툴을 이용해서 살짝 드래그 해주면 밝기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된 게 컨트롤 시프트 Z네요.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미지 메뉴에 들어갑니다. 이미지 메뉴에 들어가면 어저스트먼트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레벨하고 커브요. 레벨과 커브는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M, 컨트롤 L. 레벨은 컨트롤 L, 커브는 컨트롤 M.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레벨을 눌러봤습니다. 자, 레벨을 누르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보시면 자,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밝기 값입니다. 이 이미지, 지금 우리가 불러드린 이미지의 밝기 값만 정리한 겁니다. 이 오른쪽은 100% 화이트, 왼쪽은 블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부분, 아주 밝기가 밝은 부분, 여기는 밝기가 가장 어두운 부분. 그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얘기예요?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적당히 중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화살표가 중간이란 말이죠. 그거보다 조금 더 위쪽이 더 많죠. 얘는 약간 밝은 이미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토 기능이 있네요. 오토 기능을 눌러주면 적당히 이렇게 밝기를 조절해 줍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정도 되는 이미지인데 오토를 누르면 약간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오토를 누르면 포토샵이 전체적으로 밝기를 조절해 줍니다. 자, 이걸 초기화 시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Alt 키를 누르면 여기 캔슬 버튼 있죠. 캔슬 버튼이 리셋 버튼으로 바뀝니다.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옵션을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리셋 그러면 초기화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는 건 여기 3개의 조절점이 있죠.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가장 밝은 이미지, 밝은 것. 이 이미지의 밝은 부위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밝은 부위로 넓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밝은 부위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지가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부위를, 어두운 영역을 넓히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가운데 미드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영역인 거죠. 중간 영역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여 보면 밝기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이라이트가 되고 요만큼이 섀도우가 되는 겁니다. 어두운 부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좁아지고 섀도우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숫자로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조절해 보시죠. 이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 아웃풋 레벨입니다. 위에 보면 인풋 레벨, 아웃풋 레벨 나오죠. 인풋은 들어가는 거고 아웃풋은 나오는 거죠. 반대예요. 섀도우 톤을 이만큼 여기를 섀도우 톤으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가 밝아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섀도우 있죠. 이 섀도우의 색깔을 여기로 맞추겠다는 뜻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얘는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의 색상, 여기는 하이라이트의 색상을 여기다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브러쉬 툴 가지고 이렇게 작업했잖아요. 근데 이미지 전체를 브러쉬 툴 가지고 작업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레벨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좋아요. 자, 라sso 툴을 선택을 했고요. 자, 라sso 툴에 보면 여기 패더가 있습니다. 패더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테두리를 이렇게 쭉 흐리게 하는 거죠. 자, 제가 테두리를 5로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그냥 대충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밖으로 5픽셀, 안쪽으로 5픽셀 정도가 경계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만 조절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선택한 영역만 하이라이트가 바뀌는 것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패더를 주고, 패더를 주니까 경계가 부드럽게 되죠. 만약에 패더를 안 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패더 값을 제가 0으로 줬습니다. 안 줬어요. 드래그, 레벨.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칼로 자른 듯이 되겠죠. 그런데 패더 값을 주면 어떻게 돼요? 자, 10픽셀. 다시 레벨. 그러면 경계가 부드러워지겠죠. 패더 값의 활용 이해되시나요?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해서 값을 적용해 주고 할 때는 패더 값을 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패더 값을 빼기도 합니다. 패더 값을 계속 줬다 뺐다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레벨을 이용해서 적당히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씨를 써볼까요? 글씨 쓰는 명령어는 여기 T자 타입 툴이라고 했습니다. 글씨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클릭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드래그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요. 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타입 툴을 누르고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영역을 지정해서 쓰는 겁니다. 영역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역을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글꼴,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글자의 정렬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자, 클릭해서 쓴 거는 요게 전부 다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영역 그대로 기억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얼마든지 영역을 지정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수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를 수정할 때는 해당 레이어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타입 2를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명령을 쓰든지 간에 선택하고 타입 2를 누르면 글씨가 수정이 됩니다. 선택하고 타입 2를 누르면 글자가 수정이 됩니다. 한번 수정해 보시죠. 수정할 때는 여기 타입 명령어 있죠. 누르고 글자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정이 다 끝나면 어떻게 종료해요? 컨트롤 엔터. 오토캐드도 마찬가지죠. 글자 수정하고 컨트롤 엔터.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글씨가 모자르면 이렇게 쭉 늘리면 나온단 말이죠. 이 테이프 툴에는 재밌는 기능들도 있어요. 여기는 색상입니다. 누르면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자, 눈에 잘 띄게 제가 파란색으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있는 거 얘가 랩 텍스트. 자,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요. 그 우리 뭐라 그래요? 이런 거 그 문자 아트라 그러나요? 그런 거 쓸 때 뭐 버티컬로도 쓸 수 있고 호리존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배볼록하게 해준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만 여기 수평이고 아래쪽으로 볼록한다든지 어퍼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치를 준다든지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뭐 물고기처럼 이렇게 물고기 효과를 준다든지 여러가지 효과를 줄 때 여기서 줄 수 있게 됩니다. PCI라든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또 보시면 윈도우 메뉴에 볼까요? 윈도우 메뉴에 보면은 스타일 탭이 있네요. 아니, 스타일인가요? 이게 아닌데 다시 캐릭터요. 이렇게 문자하고 파라그래프하고 이렇게 두 개가 한 짝입니다. 여기서 수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해 놓고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여기서 글자의 크기라든지 줄간격이라 이건 줄간격이고 이건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고 그 다음에 얘가 장평 그러니까 문자 폭이죠. 얘는 문자의 높이 그 다음에 뭐 굵게 가늘게 이탈릭체 그 다음에 TT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 무조건 다 대문자로 쓰기 그 다음에 소문자로 쓰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캐릭터가 어떤 걸 기본으로 하느냐 이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쉐입을 눌러보세요. 넌, 쉐입, 크리프, 스트롱, 스무스 요거에 따라서 경계의 부드럽기가 달라집니다. 안티알리아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그래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그다음 오른쪽 맞춤, 들여쓰기, 뭐 내어쓰기,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세일이라고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수정을 해보죠. 글씨를 쓰고 두껍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드래그 합니다. 선택하고 쭉 드래그해서 더하기에다 놓으면 복제된 거 보이시죠? 자, 복제해 보시죠. 자, 그 다음요, 얘를 위아래로 뒤집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프리 트랜스폼 또는 여기 보시면 플립 버티컬 있죠? 플립 버티컬 하면 글자가 위아래로 뒤집어집니다. 왜 안 뒤집어지나요? 오늘따라 유달리 컴퓨터가 느리네요. 자, 여러분들도 뒤집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우고 그라데이션을 쓸 겁니다. 여기가 흰색, 이쪽이 검정색.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흰색은 물체가 드러나는 거고 검정색은 물체가 투명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투명해지면 곤란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라데이션. 자, 그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미지를 제가 하나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보시죠. 자, 그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그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적당한 크기로 모양을 맞춰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자르는 거는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그냥 선택해서 자르면 돼요. 크랍 툴을 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크랍 툴 쓰시면 안 되고 마큐 툴로 필요 없는 영역을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그림대로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요만큼만 남겨두면 돼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길 지우거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이렇게요.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 얼마큼이에요? 요만큼이잖아요. 선택하고 마스크를 씌워버리면 나한테 필요한 내용은 남잖아요. 자, 이해되시나요? 마스크를 씌워버리시면 굳이 지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FX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가 아주 재밌는 기능입니다. FX는 보통 스페셜 이펙트의 준말입니다. 눌러보시면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베벨 앤 엠보스, 스트로크, 이너 섀도우, 이너 글루, 스테인 효과, 컬러 오버레이, 색상 덮어쓰기, 그라데이션 덮어쓰기, 그 다음 패턴 덮어쓰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스트로크를 한번 해볼까요? 스트로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트로크 효과가 들어갑니다. 테두리를 따라서 스트로크가 들어가요. 그리고 레이어에 이렇게 생깁니다. 이펙트에 스트로크라는 이런 효과가
적용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때 요 스트로크를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스트로크 효과가 뜹니다. 이렇게 스트로크에 대한 효과가 떠요. 이게 전부 다 옵션입니다. 스트로크는 테두리 선입니다. 여기 보면 스트럭처에 보시면 테두리 선의 두께가 얼마냐는 거죠. 테두리 선이 얼마나 두꺼우냐. 두껍게 테두리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테두리 선의 두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바깥쪽으로 또는 이미지 안쪽으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센터. 인사이드 그러면 이미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센터 놓으면 안쪽과 바깥쪽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인사이드로. 그 다음 오파시티는 요 테두리의 투명도입니다. 그리고 테두리의 색상이네요. 자, 테두리 색상 흰색이니까 이 상태에서 OK 누르면 금방 테두리 그려진 것 같이 이렇게 금방 그려지네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맞춰 놓으시면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면 요 밑에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레이어를 하나 빈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렇게 빈 레이어를 만들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레이어 순서를 바꿉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폴리곤 라소 툴을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도록 삼각형 모양이 나오도록 그렸고 색칠을 합니다. 이렇게요.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이렇게 붕 떠서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림자는 약간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주면 좋냐면 블렌드 모드를 주는 겁니다. 다큰이라든지 혹은 멀티플이라든지 얘네들을 줘서 이 아래쪽이 조금 투명하게 나오도록, 오버레이 정도만 줘도 아래가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저 같으면은 다큰에다가 오파시티를 조금 낮춰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래쪽이 조금 더 투명하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그림자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이펙트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베벨 앤 엠보스네요. 보통 베벨 앤 엠보스는 글자에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 봅시다. 배경 이미지로 제가 여기다 글자를 썼습니다. 글자도 적당히 색상을 제가 좀 입혀놔 보죠. 자, 오렌지색. 자, 여기다가 베벨 앤 엠보스를 넣어 보죠. 베벨 앤 엠보스란 얘기는 엠보싱 기능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에 보시면 이너 베벨, 안쪽 베벨, 아우터 베벨, 바깥쪽 베벨, 엠보스는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필로우 엠보스가 있고 스트로크 엠보스가 있는데, 자, 아우터 베벨부터 보죠. 그러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솟아오른 겁니다. 뎁스가 있네요. 뎁스를 조금만 줄여주시고 이렇게요. 그러면 이미지 글자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솟아오른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그림자의 방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글자가 바닥에서 이렇게 솟아오른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글자를 주변으로 바깥쪽에서 이렇게 엠보싱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너 베벨은 안쪽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자가 있으면 글자 안쪽에서 이렇게 베벨이 들어가는 거예요. 글자 안쪽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즈를 줄여 주셔야 돼요.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면 효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만 넣어 보세요. 소프트를 빼면 이렇게요. 글자가 테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운은 내려간 거고 업은 올라간 거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엠보스가 있네요. 엠보스는 두 개 다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된 거예요. 단면이 이렇게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필로우 엠보스는 이렇게 글자를 따라서 엠보싱이 들어간 겁니다. 바느질한 것처럼. 사이즈를 넣어놓으면 이렇게 좀 크게 들어갈 거예요. 스트로크 엠보스는 효과가 없네요. 자, 이렇게 4개만 연습해 보시죠. 아우터 엠보스, 이너 엠보스, 필로 엠보스. 이너 섀도우입니다. 이너 섀도우는 뭐냐면은 글자를 이렇게 파내고, 자, 이렇게 여기 글자를 파내고, 아니 글자를 파내고가 아니고 글자를 파낸 겁니다. 글자를 여기다 파내면 어떻게 되나요? 자, 똑같이 130도에 디스턴스 값만 좀 줄여보자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좀 줄이고. 그러면 안쪽으로 그림자가 발생하겠죠. 장판에 글자를 이렇게 따낸 거. 그래서 그 안쪽으로 그림자가 만들어진 거. 이게 이너 섀도우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너 섀도우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드롭 섀도우예요. 드롭 섀도우가 그림자 떨어뜨리기입니다. 자, 디스턴스를 조절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림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얘를 이용하시면 아까와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 그림자의 크기, 그다음 스프레이 그림자가 얼마만큼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 다음 디스턴스 얼마나 그림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면은 글루 효과가 있습니다. 이너 글루, 안쪽이 빛이 발산하는 거죠. 안쪽에 빛이 이렇게 발현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 안쪽으로, 즉 테두리 안쪽으로 조명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 이너 글루와 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아우터 글루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죠. 아우터 글루. 즉 이 글자 바깥쪽으로 빛이 새어나가는 걸 말합니다. 자, 아우터 글루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오버레이 기능이 있네요. 컬러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패턴 오버레이. 자, 오버레이는 색상을 덮어 쓰는 걸 말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지정한 색상, 여기서 지정한 색상을 그대로 덮어 쓰는 걸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그라데이션 오버레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그대로 덮어 쓰이기가 되겠죠. 패턴 오버레이를 주면 이와 같이 그대로 패턴이 덮어 쓰이기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